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 상속세에 관련돼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연대 공동대표로 있는 세무사 장경상입니다. 지난 시간에 상속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상속에 대한 어떤 절차 내지는 또 상속세 신고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검토 사항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인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사실 가족 입장에서 경황이 없습니다. 고인이 남기신 재산이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후속 절차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 우선 고인이 돌아가시면은 고인이 남기신 재산이 어떤 것이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IT 강국답게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은 그런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 주민센터에 신청하게 되면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내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세나 지방세에 체납이나 고지세액 또는 환급액 있는지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그 자동차에 관련된 그런 내역, 그다음에 토지, 그다음에 그 금융거래, 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또 건설 근로자인 경우는 퇴직공제금 정보, 또 건축물에 관련된 정보 등 각종 고인이 남긴 재산권에 대한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주민센터에 방문을 안 하더라도 정부 24라는 그 온라인 민원을 통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재산 조회는 고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보통 이런 정보를 회신 받는데 한 달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고인이 돌아가시면 사망 신고도 해야 되고, 또 그런 사망 신고할 때 이런 그 같은 이 재산 조회를 같이 신청하는 게 여러 가지로 효율적으로 수습하는 그런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런 어떤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의 신분증하고, 또 만약에 상속인이 못 갈 경우는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서 그 신청을 하면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속인 금융 거래에 대한 통합 서비스는 감독원을 통해서 상속인들한테 전 금융기관의 그 금융거래 내역을 회신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국토교통부에서는 피상속인 소유로 돼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그런 국민들에게 또 이렇게 별도로 조상 땅 찾기 제도라는 그런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런 별도로 그런 절차를 밟으시면은 고인이 남기신 여러 가지 재산에 대해서 잘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인이 돌아가시고 이제 상속 절차를 밟을 때 상속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또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모든 상속과 관련된 것은 우리 민법의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법에서 정하는 법률 용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돌아가신 고인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는 분들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날을 상속 개시일로 합니다. 그렇게
통상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속 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위를 1순위에는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가 되고요.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2순위로는 직계 존속과 배우자. 그러니까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는 직계 존속과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3순위로 형제 자매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 3순위까지 해당이 없는 경우에는 4순위로서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 그 상속인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린 경우로 볼 때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 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며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 존속과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 비속과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법정 상속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직계 비속으로 자녀 2인과 손자녀 2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2인이 공동 상속인이 되며 손자녀는 법정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상속 순위를 결정할 때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상속 순위에 대한 말씀드렸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상속을 할 때 법정 상속이 있습니다. 이 법정 상속이라는 것은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하여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상속과 달리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된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는 상속분이 동일한 것으로 하며 배우자 상속분은 직계 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 비속의 상속분에 5하를 가산하고 직계 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도 직계 존속의 상속분에 5하를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남과 배우자만 있는 경우 장남을 1로 볼 때 배우자가 1.5로 돼서 합계 장남은 5분의 2, 배우자는 5분의 3을 상속받는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장남과 장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일남 일녀의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장남 1, 장녀 1, 배우자 1.5 해서 그 장남 7분의 2, 장녀 7분의 2, 배우자 7분의 3 이렇게 분할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4남매인 경우, 2남 2녀인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는 1대1 대 1대1이고 배우자가 1.5라고 그랬을 때 총 배분 비율이 자녀는 11대 2가 각 11대 2로 되고 배우자는 11분의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녀는 없고 배우자와 직계 존속만 있는 경우에도 부모는 각 1대 1이고 배우자인 경우는 1.5로 해서 아까 자녀 둘인 경우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법정 상속의 지분을 순위별로 말씀드렸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상속인들 사이에도 좀 각별하게 챙겨주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상속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유언으로 재산을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유증인데, 그런데 그 유증을 받고 나서
그 좀 덜 받은 상속인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상속인이 돌아가신 후에 1년 안에 유류분 반환 청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 의해서 제기한 상속인한테 승소가 되면은 원래 그 민법에 정한 법정 상속의 2분의 1,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인 경우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고요. 또 직계 존속이나 형제 자매인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받을 수 있도록 유류분 청구 제도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유류분에 대한 그 소송에 있어서 반드시 1년 안에 그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과 같다. 이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유류분 반환 소송을 다른 상속인이 할 거를 알고 다른 제3자한테 아니면은 다른 자녀한테 증여를 한 경우에는 그것은 그 법적으로 무효이다 하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상속인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재산을 받는 것을 우리가 재산상의 모든 권리만 있는 게 아니고 의무도 상속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속 재산을 받다 보면은 상속 재산보다는 부채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받을 상속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굉장히 그 상속인들한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그런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상속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갚지 못한다 하면은, 그러면은 상속인의 원래 자기 재산에서 갚아야 되는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 때문에 민법에서는 상속 포기 제도를 두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라 하면은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가 있는 물 안 날로부터, 즉 말하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연장할 수는 있지만은 가급적이면 3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공동 상속인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2인이 있고 배우자가 있는 상속인들 사이에 어떤 그 자녀 중에 한 명이 나는 상속을 포기하겠다 하면은 포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 재산을 받았지만 부채가 많은지 자산이 많은지, 사실 그 재산 조회 원스톱 서비스에 의한 재산 조회를 다 받아보고 그런 파악을 한 경우에 알 수 있지만 또 그게 불분명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즉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한정 승인이라고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 재산보다 부채가 많다 하더라도 상속인 고유 재산을 처분하면서까지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인이 한정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 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상속 개시지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보시면 됩니다.
또한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 상속 채무가 과실이 없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3개월 내에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나 상속 한정 승인은 직접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상속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제도를 이용하면은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상속인들이 과거에 물려받은 데에 대해 물려받은 재산 또 그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 이런 게 상속세 과세되는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자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피상속인이 유증, 사인 증여, 사전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도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이 외에도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 등 간주 상속 재산과 추정 상속 재산, 사전 증여 재산도 과세 대상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 하고 민법상 상속 순위에 의하여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하며 유증이나 사인 증여에 의하여 유산을 물려받은 수유자라고 합니다. 또한 사마귀를 상속 개시일이라 하며 실종 선고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민법상 상속 개시일은 실종 기간 만료일이 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 개시일은 실종 선고일이 됩니다. 상속 개시일은 민법상 상속인이 결정되는 시점이 된과 동시에 상증법상 상속세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날이 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 방법은 상속인의 수나 유산의 배분 내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총액을 과세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계산한 후 상속인이나 수유자에게 상속받은 재산 비율대로 상속세 납부 의무를 지우는 유산세 과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인과 수유자는 상속 또는 유증, 사인 증여에 의하여 물려받는 유산에 대하여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상속세에 대하여 납부 의무 및 연대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현행 법에서 정한 율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지금 정부에서 내년에 이제 그 개정할 예정으로 지금까지 공동 납세 의무가 상속세 납세 의무 지우던 것을 실질적으로 상속인들이 재산 받은 재산별로 과세하는 유산 취득자별 과세로 지금 검토 개정 예정이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상속세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